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또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상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때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누워서 저항했다고 했죠. 이번에는 물리력이 동원됐음에도 실패한 걸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이 더 심했던 걸로 추측됩니다.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만에 구속영장이 전격적으로 청구됐습니다. 구속이 된다면 특검은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처럼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검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네, 세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서 특검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었죠. 실제로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특검팀에서는 교도관 10여 명이 동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특검팀에서 어떻게든 윤 전 대통령을 데리러 오려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 계속해서 속옷 차림으로 특검 소환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좀 법을 집행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검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히 저항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냥 온몸으로 막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들이 검사가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예. 다 거부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강력히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란 직이 있었잖아요. 예. 이건 결국에는 국격의 문제인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예. 결국에는 특검의 저런 행동이 또 과하다라고 또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굉장히 좀 찹찹한 심정이고요. 왜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 예. 그렇게 체포와 영장을 제일 많이 집행하고 발부했던 신청했던 분, 왜 그분이 공수처 수사도 거부하고 체포도 거부하고 법원의 영장도 거부하고 예.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까지도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예. 저는 참 궁금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좀 착잡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실 물리력 동원하는 건 예고가 됐습니다. 저번 특검에서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사례까지 언급을 했었고 법무부 장관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구치소에 지시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예고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존심에 걸린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강제 소환이 실패했는데 예. 이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은 상태에서 만약 이를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정치적으로 자존심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지난 아마 1차 집행 때는 보면 조금 허를 찔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검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연히 어떤 반발은 있지만 응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약간 속옷바람으로 거의 버티게 될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김건희 특검은 두 번째 집행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집행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는 이 김건희 특검은 정말 죽어도 가기가 싫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죄와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면 되는데 예. 김건희 특검에 가서 해야 될 일은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 아. 여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예.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 가서 자기 아내에 대한 범죄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지하비로서 도저히 내가 갈 수가 없다. 예. 내가 온갖 수단을 쓰더라도 나는 필사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제 같은 경우에 아마 김건희 여사가 아마 지금 그 우리 김건희 특검에 소환 조사됐는데 아마 본인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아마 심리적으로 아마 참담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출석하는 것 자체만 보고 그렇습니다. 그거로도?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예. 헌정사였던 대통령의 부인이 이렇게 수사기관에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 소환되는 거 처음인데다가 본인이 그래도 특수부 검사였고 검찰총장을 지낸 예. 나름대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본인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지 몸미 지켜주지 못한 거거든요. 지켜주지 못해서 여전히요? 미안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어제 저렇게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심리적으로도 완전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 오늘 당연히 다시 김건희 특검이 당신의 와이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가서 소환해서 혐의를 소명하라고 하는 예, 부분에 예. 있어서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반발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저는 아마 구속영장 오늘 체포영장의 시한이 만료가 됐는데 또 다시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비슷한 형태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뭐 실제로요. 구치소를 뭐 저희 같은 사람이 전혀 접촉할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이 변호사님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런 상황을 전에 얘기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피의자 구인 이런 거를? 뭐 저는 이제 변호사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서의 그런 조사도 결국은 이제 본인의 방어권 행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방어권을 포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출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혹시나 뭐 출정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강제 구인에 들어가서 뭔가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뭐 암시를 주는 발언을 했다라면 그러면은 더더욱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버텨도 이렇게 강제 구인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그렇다라면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강제 구인을 돼서라도 이제 그 조사실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그래서 이 상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고 앞으로도 사실 발생을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의자들 그러니까 일반인 피의자들한테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도 법을 과연 이렇게 뭐 무시를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예.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런 행동으로 보여가지고 좀 부적절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와도 집행을 해도 버티면 안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피의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승훈 선생님 이때요. 속옷 여부까지 얘기를 하면서 특검이 그 저항하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최소한의 물리력만 동원했다. 요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저항하거나 이런 모습을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좀 이때 좀 뭐 여론을 좀 의식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말 격이 확 떨어졌거든요. 예.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수사를 거부하지? 그리고 또 특검 입장에서도 좀 황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속옷 입고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기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명을 동원하면 아무래도 더 쉽게 집행할 수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세게 아주 그냥 온몸으로 막아버리니까 예.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전직 대통령의 어떤 팔이라도 부러지면 어떠지? 다리라도 다치면 어떠지? 이런 압박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성공은 했습니다만 법이 특검을 만들고 이걸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들이 무산되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도 참담하고 앞으로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됐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 집행이 이제 구인이 실패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통증이 있어가지고 의무실을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부상 우려 때문에 중단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래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11시쯤에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원래부터 진료를 계속 받아왔던 서울대 병원에 외래 진료를 신청을 했는데 구치소 측 의무과에서는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그 병원 외래 진료를 좀 협조 중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인 거고 특검팀에서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을 했다. 그러니까 부상까지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김 교수님 먼저 이 부분 짚어볼게요. 이번에는 유독 대리인단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설명하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아마 지난번에 보면 특검에서 어쨌든 난닝구 바람으로 소급 바람으로 일단 그 체포영장을 거부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사실은 이제 보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본인이 이 완강하게 거부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변인 아마 변호인단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특히 아마 교도관의 어떤 저런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도관 10여 명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어깨를 붙잡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리력을 사용하는 과정들이 아마 저렇게 소상하게 비춰지게 되면 예.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의 어떤 조사 방식을 튀어야 되지 전직 대통령의 팔을 붙잡고 어깨를 붙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동정 여론이 조금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단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벌써 아마 대한민국 국격과도 해당한다고 하지만 난닝구 바람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발표하면서 사실 여론의 역풍이 조금 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굳이 특검에서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국민들이 알릴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반항하는 부분들은 그냥 전직 대통령의 품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것을 특검에서 발표함으로써 그것이 기사화되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하는 역풍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 발표 내용을 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대리인단에서는 외부 진료, 외부 병원을 보내달라고 좀 요청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계속 고통으로 호소하면 외부 진료가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이제 안에서 이제 의무과장이 진료를 했을 때 예. 바깥에서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외래 진료도 갈 수가 있고요. 그건 사실 이제 그 피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외래 진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외래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아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제 원래 진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의무과에서 결정을 할 일이거든요. 정말로 이제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할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가까운 주변, 구치소 주변의 인근 외래 진료만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1차적인 그 결정은 아마 이제 구치소 내에 있는 의사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구치소 안에 변호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변호인이 들어와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 변호인이 들어온 게 확인된다면 또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조문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구치소 내에서 이제 변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변호인 접견실입니다. 접견실. 네, 변호인 예. 접견실인데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고 출정을 나가기 전에 옷을 갈아입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공간까지 변호인이 들어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치소 측에서 허가가 있어서 들어간 것인지
아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는 사실은 또 변호인 입장에서 또 출입은 또 불가능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그 사실관계는 사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만약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해당 조문에 따라서 이제 뭐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안에서 있었던 그 물리력을 행사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1차 그 집행했을 때도 이제 바디캠이 있었어 가지고 예. 아마 2차 집행 때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착용을 하고 이제 그 모든 사항들이 찍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저항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특검이 변호인단의 행동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은 반박을 했고요. 일단 대리인단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부를 하시겠다는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에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추후에 관련자들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와 관련해서 고발을 할 거고요. 집행에 참여한 특검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범죄 혐의는 법리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겠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 주장 한번 따져볼게요. 윤 전 대통령 나 진술 안 할 거다. 가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는 강요죄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성립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발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출석을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고요. 예. 그럼 그거는 이제 영장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구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특검에서는 이 우리가 이제 적법한 절차였다. 이 영장의 효력에 기한 적법한 절차인 것이지 우리가 소위 강요죄에서 말하는 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러려고 한다면 그 행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강요의 고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특검에서 이렇게 지휘를 해서 교도관이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 절차상에서 이제 그런 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던 거지. 예. 이게 강요의 고의를 했다라는 행동으로 보여지기는 어려워가지고 강요죄로 처벌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 좀 추측이 되는. 그러니까 저 주장은 다음을 생각해가지고 좀 압박하는 형태였거든요. 특검이 이번에 한번 기회 잡았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뭐 네.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걸 여론으로 좀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좀 모으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마라. 나를 부르면 특검 너희들도 다 고소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불법 체포가 되겠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체포하는데 불법 체포면 예. 앞으로 교도소에서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체포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거 자체가 체포하라고 그렇죠. 주어지는 거잖아요.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체포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 폭력이 행사되기도 해요. 그리고 99.9%의 국민들은 체포를 거부하면요 그냥 질질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질질 끌려가지 못해서 자신이 아팠다라고 특검을 고소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건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특검이 체포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가혹행위면 그러면 이제 범죄자들 어떻게 잡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런 정치적인 주장을 통해서 더 이상 나를 부르지 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르지 마라는 것과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실제로 김 교수님 교도관 입장에서는 이게 집행 자체를 교도관들이 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협조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간에 껴있는 구치소나 교도관 입장에서 좀 당혹스러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교도관들도 정말 하기 싫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전직 대통령 신분인데다가 아마 지금 체포영장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법률인단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보면 교도관들이 직접적으로 아마 그 어떤 그 구속돼 있는 그 피의자에 대한 어떤 물리력을 강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법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오늘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마 서울구치소장이 거의 직을 걸고 협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도관 10여 명이 달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 아마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중간에 끼어 있는 교도관들이 굉장히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으로 가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더 이상 아마 교도관들에 대한 그런 굉장히 위험한 또는 거의 좀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일을 계속 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럼 이경민 변호사 앞으로 특검이 어떻게 할지를 좀 전망해 봐야 되는데요.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였어요. 그러면은 다시 하려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대신 이제 체포영장이 한번 발부가 됐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사유가 조금 더 엄격해집니다. 그럼 아. 1차 체포영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못했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거부를 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예. 뭐 재차 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뭐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이제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또 집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부분이 만약에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조사 없이 뭐 기소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긴 할 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김건희 특검에 이제 어쨌든 지금 시한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서 예. 아마 이제 특검팀에서도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두고 계속해서 이제 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다시 한번 집행을 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가서 증거를 더 쌓은 후에 그냥 조사 없이 기소를 할지 이걸 아마 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란 특검에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원에 재판에도 지금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구인영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만약에 구인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게 구인영장 이름은 다르지만 지금 오늘 봤던 체포영장이랑 똑같은 절차를 통해 가지고 데려오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구인영장의 효력에 기해서도 이제 강제로 인치를 해오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동안에 이제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건강상의 사유를 한번 살펴봐라. 예. 그다음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해서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를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구인에 응하지 않거나 본인이 이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골석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구속 기간이 갱신되고 했을 때 그 후에는 더 이상 이제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하려다가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골석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아마 그런 절차로 가기까지는 이제 뭐 강제 구인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뭐 영장 발부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려는 그런 시도 자체는 있어야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중간에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가지 않겠다,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출석 없이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이죠. 이제 서정욱 변호사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에서 뭐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는 건가요? 저는 이게 명백한 인권 침해라 보는데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교도소도 규정이 있습니다. 뭐 자해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재소자들끼리 싸움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강제로 인치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 그 10명이나 와서 의자처럼 이렇게 들어올리다가 저항하는 과정에 땅에 떨어져서 지금 허리, 그다음에 그 팔다리로 지금 교도소 그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교도소 이건 명백한 구치소 인권 침해라 병원에 봅니다. 예, 교도소 의료 시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입원한 상태예요? 예. 그러면 외래 진료라는 거는 그 구치소 말고 밖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 달라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외래 진료가 아니고, 외래 진료는 이제 그 당뇨 망막증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심장 질환으로 경동맥 협착, 이걸로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서 원래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외래 진료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서울구치소 그 지역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당시 상황 관련해서 뭐 오늘 뭐 대리인단이 얘기한 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들은 얘기도 있으세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변호인단하고 통화를 좀 했고요. 예. 실제 그 상당히 그 변호인단도 격앙돼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연세가 65세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과거에 뭐 보쌈하듯이 강제로 10명이 달라들어서 팔다리를 이렇게 너무 당기니까 팔이 빠질 정도로 이런 이제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 민형사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 대응이라는 건 누구를 상대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결국 이제 그 특검
10명이 왔지 않습니까? 예. 특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서관들 보고 협조해 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법무부 장관, 특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거로 보입니다. 아, 법무부 장관하고 특검팀이요. 예. 그럼 변호사님 왜 윤 전 대통령 조사받으러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조사 자체가 이제 그 혐의가 아주 약한 겁니다.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다는 그 혐의거든요. 예. 근데 이거 내란 혐의로 온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 말에 그 어차피 답을 정해놓고 결론 내려놓고 망신주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 거부권 하겠다고 미리 통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정한 수사를 안 보는 거죠. 특검팀이 부르는 거는 그냥 망신주기다. 예, 예. 예. 김건희 여사 관련 소식도 여쭤볼 텐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특검팀에서요. 예. 예상하셨나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사가 실제 그 중요 부분 수사는 아직 하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뭐 삼부 토건이나 집사 게이트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어제 그 일부만 수사를 했으면 다 수사를 하고 나서 판단해서 할 걸로 생각했는데 예. 갑자기 그 일부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상당히 이쪽도 제가 변호인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개강이 돼 예. 있는 상태입니다. 아, 거기도 격앙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어제 조사는 어디까지 했다는 겁니까? 어제 조사는 이제 뭐 실제 도이치 모터스나 예. 그다음에 명태균 씨, 그다음에 근진 이 정도가 이게 조사가 됐거든요. 예. 근데 아직 추가 조사가 남아 있어서 한 두세 번 더 이게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속을 먼저 하고 나머지를 조사하겠다. 예. 이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인단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영장 심사는 열릴 테고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이제 근진 법사도 말뿐이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게이트도 이제 그 여론조사는 많이 그 옛날에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도 많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뭐 조작 여론조사를 받아가지고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뇌물로 엮은 거예요. 81번을. 예. 이것도 법리적으로 다투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정권사 여직원 창구하고 녹취록만 새로 놓은 겁니다. 예. 새로운 증거가 없고 이게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증거가 없다는 점. 그러면은 예, 예. 김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를 윤 전 대통령도 들었겠죠? 당연히 다 보고 날마다 가니까 보고됩니다. 예. 아, 그러면 그 변호인들하고 그런 거를 이제 보고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예. 앞으로의 전략 같은 거를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합니까? 아니면 변호인단이 주도합니까?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평생 검찰 출신이고 법조인이잖아요. 예. 오히려 이제 그 대통령이 아마 모든 방향이나 뭐 응하고 안 응하고 주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김 여사 구속영장 소식 듣고 혹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냈는지도 좀 들으신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변호인도 제가 알아본 통화한 변호인은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모르고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걸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 변호사님이 증거가 그런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는 하셨지만 앞서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관련자들이 구속하는 되는 사유를 보면 재판부는 예. 증거인멸 우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은 뭐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아무리 뭐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진 법사도 받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 따라서 이제 그 범죄가 증명이 안 됐다. 예. 일단 증거인멸이나 도주는 없고 증거인멸보다는 앞단계 범죄가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 범죄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돼야 된다. 이렇게 큰 방향을 증거인멸보다는 예. 범죄의 증명 부분에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서정욱 변호사님 저희 인터뷰하면서 이제 구속을 막기 위해서 특검의 소환에도 성실히 임하고 뭐 아는 대로 다 얘기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김 여사가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부인하는 거의 다 부인한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구속영장 청구를 좀 앞당겼을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진실을 밝힌 거지 무조건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명태균은 법리적으로 여론조사를 뇌물로 보는 게
좀 황당하다는 입장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가 조작도 오래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녹취록밖에 없거든요. 예. 청구 여직원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건진법사는 진짜는 아마 특검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물적인 증거는 하나도 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게 진실대로 정언한 거지 무조건 부인한 건 아닙니다. 김 여사가 얘기한 진술한 것이 이제 사실이다. 예, 이게 팩트입니다. 예, 오늘 뭐 구속영장 심사 예상을 영장 청구 예상을 못했다고 하셔가지고 좀 더 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만약에 김 예. 여사가 이제 구속이 된다면 예. 윤 전 대통령 지금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김 예. 여사도 같이 특검 수사에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나요? 뭐 그 부분은 저도 이게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그 변호인단은 뭐 영장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예.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아직 뭐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윤 전 대통령도 다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김 여사 심사 대비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코치를 해주겠네요. 아마 이제 뭐 어떻게 조언할지는 같이 한번 상의를 할 거로 저는 보고요. 저 변호인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김건희 여사 변호인 세 분과 윤 대통령 변호인이 똑같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조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어제 한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죠. 그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사님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부탁드려도 좀 될까요?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아니요, 간단하게 한 말씀 나중에 부탁드릴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로는 김 여사 측에서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전격적으로 청구를 한 건데 특검에서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좀 뭐라고? 일단은 앞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분량이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혐의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제 어제 조사를 받고 나온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하고의 통화 내용을 제시를 하면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입장을 이제 봤을 때 예. 계속 앞으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있게 되면 나머지 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출석을 했을 때 이 조사를 받는 태도를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태도를. 그렇죠. 예.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봤을 것인데 아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 관련 증거들이 꽤 많이 수집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는 모양새로 가니까 예.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나머지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통 목걸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를 어제 김건희 여사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2010년에 홍콩에서 본인이 샀다라고 일단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온 추가 보도 보면 이 목걸이가 2015년도에 출시된 것이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샀다는 거, 모조품을 샀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특검이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쌓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사유가 되는 거죠. 범죄는 중대한데 계속 부인하고 있고 그 부인이 좀 황당하다라고 예.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사를 더 진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지금까지 증거와 조사만으로도 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예를 들어서 그라프 목걸이가 2010년에 자신이 샀다는 건데 예. 2010년이면 아마 공소시효가 다 만료된 것일 거예요.
가품을 샀다 할지라도 상표법상에 그리고 또 본인이 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샀다라고 해야지 남이 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또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샀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까지 만약에 거짓말을 할 거면 그 목걸이가 언제 나온 것까지도 정확히 확인했어야 될 건데 2015년에 나온 목걸이를 2010년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김건희 씨의 진술이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주식을 7초 만에 매도해달라고 해서 7초 만에 매도했던데 예. 그게 우연의 일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연의 일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녹음이 주식 매매에 있어서 40% 수익을 그런 주가 조작 세력이 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녹음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는 걸 보면 아 이거 판사가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예. 아마 영장이 발부될 거야라고 특검이 확신한 것 같고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검이 뭐 증거나 뭐 정황을 가지고 조사를 했겠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목걸이가 조금 대표적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 이게 목걸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측의 설명이 계속적으로 변해왔고 결국에는 2010년까지 이게 해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2010년도에 아마 홍콩에서는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모조품과 관련된 알리바이가 조금 성립이 된 줄 알았는데 예. 저 반그라프라고 하는 저 목걸이 2015년도에 나왔다면 2010년도에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이 돼버리는 상황이 깨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알리바이를 아마 구성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아마 그 김건희 여사 측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반그라프라고 하는 진품 목걸이가 없지 않느냐. 예. 결국은 특검에서 그 진품 목걸이 확보하지 못했으니 내가 2020년도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 꼈던 그 목걸이가 내가 가품이라면 내가 빌린 거라면 결국은 특검에서 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통일교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나서 목걸이를 전달한 게 아니라 중간에 건진법사라는 분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건진법사가 지금 본인이 전달했다고 하는 또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전달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증언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계속적으로 저거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뭐 특검에서 진품이 없는 상태에서 저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어제 나올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컨셉트였는데 예. 그 부분이 보면 나는 결국 힘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공천 개입, 그 김영선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남편인 윤석열 그때 당선인에게 예. 어떤 김영선이 어쨌든 대선에서 고생을 했으니 이번에 공천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이지 예. 실질적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하고 통화를 하고 윤상현이 마음을 바꾸고 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부분이지 나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자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어떤 변호 전략은 일단은 진품이 확보, 그라프 목걸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받지 않았다. 그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특히 스모킹 건이 없으니 나는 모르겠다는 거고 두 번째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한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본인이 지금 어떤 짊어져야 될 책임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한 사법적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 뭐 김 여사 측에서는 이게 본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뭐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공천 개입 의혹에서 이경규 변호사님 어제 김 여사가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나는 힘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런 거 없으니까 공천 개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입장을 밝혔던 게 뭐 물론 이제 그런 취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실 이제 영부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이 어쨌든 이제 윤 전 대통령 공직자지만 본인은 이제 비공무원 민간인의 신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관여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의 약간 선을 긋는 듯한 그런 이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왔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조사받을 때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될 것 같고 영장실질심사 갔을 때에도 본인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공직자들과 관련된 이 범죄에 있어서는 하등의 그런 관련이 없다, 공범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 긋는 쪽으로 아마 계속해서 입장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계속 보내주니까 그냥 받아본 것뿐이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언론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맡겨서. 예. 그럼 김건희 씨는 그냥 여론조사 주니까 받았다. 예. 이게 뭔지도 모른다. 내가 이걸 부탁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지도 몰랐다. 예. 라고 하면서 일단 자신이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명태균 씨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고 나는 부인이었는데 나한테 자꾸 전화가 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얘기만 했을 뿐이지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니다. 예. 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영장 과정에 있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높습니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스모킹 거를 갖지 못하고 한다면 실은 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건진법사도 한 축인데 끝까지 자신이 인사나 청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를 주진 않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걸이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 찾은 것 같고요. 그렇죠. 서로 줬다 할지라도 예. 나중에 유죄 입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서정호 변호사도 얘기한 게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끊어냈다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특검에서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적으로라도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실은 또 특검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있고 이건 자기 부인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라도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돼야 된다. 예. 라고 강조하면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도 보호하고 자신의 아내인 그리고 다른 외환죄라든가 한 번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외환죄 공범들인 어떤 그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김용현 등 이런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내가 강하게 부인하고 수사를 안 받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끝까지 그런 걸 지켜라 예. 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은 강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 소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심사가 일단은 다음 주 초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경민 변호사 이게 우리나라 재판부 사법부에서 부부를 같이 구속시키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관례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관례적으로 이제 부부를 이렇게 같이 구속을 시켜버리면 경제활동, 그러니까 생계의 곤란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명이 이제 구속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깨진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조국 전 의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게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 특검에서 지금 구속을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어쨌든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의혹의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라서 특히나 이제 관련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뭔가 말맞추기의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을 시켜놓고 이제 나머지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특혜를 줄 것은 아니고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부부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너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 절차로 나아갔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불구속해야 한다는 게 본인의 진원이었대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그 사례처럼 그때 부부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면 홍준표 아마 그때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그때 아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부 둘을 한꺼번에 구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본인이 오랫동안 검사를 하면서도 보면 동일 범죄를 저지른 부부를 함께 구속해버리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직업윤리상 그분이 잘못됐다 하는 바람에 아마 내부적으로 그때 아마 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 일에서 엄청나게 당내 비판을 받았고 그런 예. 것들이 대선 과정에 경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돌이켜 보면 결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어떤 선견 지명이라고나 할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어떤 금도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맞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조국 아마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한 부분이 결국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그것을 강행하고 또 뭐 부부를 구속시키는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와서 부메랑 형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오게 되는 그 상황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아마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뭐 어느 정도 아마 법 앞에 뭐 특권도 없고 뭐 예외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